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바이오 공정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미생물의 성장 곡선에서 지수 성장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생물의 성장 곡선에서 지수 성장기의 특징은? 여기서 정답은 2번, 일정한 성장 속도 유지입니다. 지수 성장기에서는 미생물이 최대 성장 속도로 일정하게 증식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보기는 2번, 일정한 성장 속도 유지이며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1번, 성장 속도가 점차 감소는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핵심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성장이 완전히 정지는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핵심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세포 사멸이 시작은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핵심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실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므로 정확한 정의와 다른 보기들과의 차이점까지 함께 이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확실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질소원의 종류 중 유기질소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질소원의 종류 중 유기질소원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정답은 3번, 펩톤입니다. 펩톤은 단백질을 부분 가수분해한 유기질소원으로 아미노산과 펩타이드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보기는 3번, 펩톤이며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1번 질산나트륨은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핵심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황산암모늄은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핵심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인산이수소칼륨은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핵심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실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므로 정확한 정의와 다른 보기들과의 차이점까지 함께 이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확실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플라스미드의 특징에 관한 문제입니다. 플라스미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2번, 독립적으로 복제 가능입니다. 플라스미드는 염색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자체 복제가 가능한 환영 DNA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보기는 2번, 독립적으로 복제 가능이며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1번, 염색체 DNA의 일부는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핵심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세포 생존의 필수적은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핵심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단백질로 구성됨은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핵심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실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므로 정확한 정의와 다른 보기들과의 차이점까지 함께 이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확실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바이오 공정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강산과 강염기의 특징에 관한 문제입니다. 강산과 강염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2번, 물에서 완전히 이온화입니다. 강산과 강염기는 물에서 거의 완전히 이온화되어 많은 H+ 또는 OH- 이온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보기는 2번, 물에서 완전히 이온화이며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1번, 물에서 부분적으로 이온화는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핵심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물에 용해되지 않음은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핵심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중성을 나타냄은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핵심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실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므로 정확한 정의와 다른 보기들과의 차이점까지 함께 이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확실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원료 측량 시 사용하는 측량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료 측량 시 사용하는 측량지의 목적은? 여기서 정답은 3번, 오염 방지입니다. 측량지는 시료와 저울팬 사이의 직접 접촉을 방지하여 교차 오염을 막고 저울 청결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보기는 3번 오염 방지이며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1번 저울 보호는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핵심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정확도 향상은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핵심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무게 증가는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핵심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실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므로 정확한 정의와 다른 보기들과의 차이점까지 함께 이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확실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여과멸균에서 프리필터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과멸균에서 프리필터의 역할은? 여기서 정답은 2번 큰 입자 제거로 메인 필터 보호입니다. 프리필터는 큰 입자나 불순물을 먼저 제거하여 메인 필터의 수명을 연장하고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보기는 2번 큰 입자 제거로 메인 필터 보호이며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1번 최종 멸균은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핵심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pH 조절은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핵심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온도 조절은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핵심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실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므로 정확한 정의와 다른 보기들과의 차이점까지 함께 이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확실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바이오 공정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미생물 배양에서 호기성 세균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생물 배양에서 호기성 세균의 특징은? 여기서 정답은 2번 산소가 있어야 증식한다입니다. 호기성 세균은 산소를 이용하여 호흡하므로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만 증식할 수 있습니다. 산소는 이들의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보기는 2번 산소가 있어야 증식한다이며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1번 산소가 없어야 증식한다는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핵심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산소와 관계없이 증식한다는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핵심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증식한다는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핵심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실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므로 정확한 정의와 다른 보기들과의 차이점까지 함께 이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확실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조용수 검체 채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조용수 검체 채취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3번 채취 후 즉시 냉동 보관한다입니다. 제조용수는 채취 후 냉장 2에서 8도씨 보관하며 냉동 보관하지 않습니다. 냉동하면 용기가 파손될 수 있고 해동 과정에서 오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옳지 않거나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묻고 있으므로 3번 채취 후 즉시 냉동 보관한다가 정답이 됩니다. 1번 채취 전 배관을 충분히 플러싱한다는 문제 주제에 부합하는 올바른 설명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2번 멸균된 용기를 사용한다는 문제 주제에 부합하는 올바른 설명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4번 채취량은 시험에 필요한 양만 채취한다는 문제 주제에 부합하는 올바른 설명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실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므로 정확한 정의와 다른 보기들과의 차이점까지 함께 이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확실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산화탄소가스의 순도 시험에서 측정하는 항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가스의 순도 시험에서 측정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4번 단백질입니다. 이산화탄소가스의 순도 시험에서는 수분, 산소, 일산화탄소 등의 불순물을 측정하지만 단백질은 가스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는 옳지 않거나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묻고 있으므로 4번 단백질이 정답이 됩니다. 1번 수분은
문제 주제에 부합하는 올바른 설명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2번 산소는 문제 주제에 부합하는 올바른 설명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3번 일산화탄소는 문제 주제에 부합하는 올바른 설명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실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므로 정확한 정의와 다른 보기들과의 차이점까지 함께 이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확실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